안녕하세요. 전산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벌써 유튜브 두 번째 시간이네요. 사실 두 번째 시간에도 조금 더 밝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무거운 주제이지만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다뤄야만 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고려대학교 김유성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저는 김유성 선수에 대해서 좀 많은 취재를 진행한 기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에 NC 다이노스의 1차 지명 철회 사건이 나왔을 때 김유성 선수를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었고 박무승 감독님도 만나 뵈었었고 그 다음에 김유성 선수 부모님도 만나 뵈었었고 피의자 측 부모님과 통화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김해 내동중학교 3학년 당시에 동급생이었던 부모님을 만나서 취재도 해봤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도 찾아봤었고요. 거기다가 김유성 선수가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제가 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유성 선수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면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김해 내동중학교에서 그리고 2년 전 김해고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독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문제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먼저 그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당시의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은 제가 썼었던 기사의 기사들을 화면에 띄워놓은 곳인데요. 사건은 정확하게 2017년 1월 김해 내동중학교 전지훈련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유성 군은 동료들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A군이 엘리베이터에 뛰어 올라타 엘리베이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가격하였고 흉부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김유성 선수가 폭행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1회 가격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쓰러졌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김유성 선수는 정확징계를 받았고요. 김유성 선수 본인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건이 있은 지 3년 후에 1차 지명을 받는 날, 이 사건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NC 다이노스는 김유성 선수에 대한 1차 지명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NC 다이노스의 1차 지명 철회가 있은 후 며칠 뒤에 제가 김유성 선수를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사과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유성 선수의 부모님과 피해자 부모님들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단 기절놀이는 김유성 선수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물리적 폭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2차 언어폭력 여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폭력 가해 여부가 확실해지면 김유성 선수는 지속성이라는 요소가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김해 내동중학교 학폭위 회의록에 따르면 A군은 건드리면 안 되는 후배라는 등의 소문과 비아냥 때문에 추가적으로 스트레스가 됨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사과 후 지속해서 악질적인 소문을 낸 것이 매우 괴롭고 이에 진위를 밝혀 처벌할 것을 원함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즉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한 것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유성 측의 의견 진술은 달랐습니다. 폭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차 가해나 언어폭력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유성 측은 2차 가해나 언어폭력을 한 적이 없다고 망가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NC의 1차 지명 철회 이후 사건이 계속해서 커지자 A군, 그러니까 피해자 측의 부모님, A군의 부모님은
김유성의 부모님 측과 합의를 시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2차 가해와 언어 폭력을 모두 인정하면 우리도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는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김해고 박무승 감독님의 중재를 통해서 합의를 시도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제가 A군의 아버님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A군의 아버님은 2차적인 가해를 한 것이 맞고 우리가 잘못을 했다, 피의자 측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겠다라는 인터뷰를 하게 되면 우리도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하겠다고 저와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김유성 측은 김유성의 부모님 측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유성의 부모님은 엘리베이터 사건은 너무 죄송하지만 하지 않았던 일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의사를 A군 부모님 측에 전달을 했고 합의가 결렬이 됐습니다. 따라서 김유성 선수는 프로 지명을 받지 못했고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한 직후 김유성 부모님 측은 A군 부모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한 1년 정도 지속이 되었고요. 이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이 되게 됩니다. 현재 김유성 선수는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결정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모두 소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얼리 드래프트 제도에 참가를 할 수 있는 드래프트 참가 신청 자격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이미 징계는 작년 이제 말부터 해제가 됐었죠. 징계가 처음 시작된 시점은 그러니까 김해고등학교 3학년 당시 봉황대기 당시에서부터 징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김유성 선수의 동기이자 김해 내동중학교 학부모님을, 그러니까 김해 내동중학교 당시 재학 중이던 타 학부모님을 인터뷰할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학부모님은 김해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김유성 선수하고는 무관한 학부모님인데요. 해당 부모님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건을 분명히 원만히 해결할 기회는 있었다. 학폭위도 있었고 김해 내동중학교 1에서 3학년 야구 학부모들이 모두 소집된 자리도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이 피해자 측의 원하는 산 결정적인 원인이다. 즉 피해자 측이 큰 원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차 지명 당일날에 그런 사건들을 폭로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해당 관계자는 중학교 3학년, 2학년의 사건이다. 워낙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아이들보다는 부모님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 그때 김유성의 부모님 측이 무릎 꿇고 사과만 했었다면, 굉장히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면 이렇게 커질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은 모든 학부모님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건이 커졌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현재도 부모님들끼리 아이들과 무관하게 부모님들끼리의 알력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년 전 그리고 5년 전 김유성 선수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독자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2023 신인 드래프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김유성 선수 같은 경우는 2023 신인 드래프트에서 충분히 1라운드에 들어갈 만한 실력이 되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실력적으로만 보면 1라운드도 충분하고 1라운드 전체 5번 이내에도 충분한 실력이라는 것이 현장의 평가입니다. 150km를 상회하는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큰 키를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김진우 선수와 맞대결을 해서 김해고등학교의 사상 첫 전국대회 우승을 일궈낸 투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때 당시에 또 5순위 이내에 들어가는 선수였기 때문에 지금 1년이 지났고 힘이 더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김유성 선수의 지명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 선수의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선수가 1라운드 몇 번 이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력 이외의 변수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학폭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일례로 재작년에 서울권에서는 상위 지명이 될 만한 선수가 아예 미지명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었던 사건인데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작년에도 팬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지만 폭력 이슈 때문에 라운드가 굉장히 많이 내려간 선수들이 많습니다. 1라운드에 지명된 선수가 뭐 2라운드 이상 떨어진 선수도 있었고요. 더 밑으로 내려간 선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학교 폭력 때문이 아니라 학교 폭력 외에도 충분히 있을 만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각 구단들이 뭐 뽑지 않거나 아니면 라운드를 훨씬 내려서 뽑거나 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과거보다 굉장히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상위 지명에서는 최대한 이슈를 아예 제거하려는, 이슈가 있는 선수는 아예 뽑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구단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사건을 공개적으로 질의를 해보니 관계자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떤 구단 관계자분은 A라고 하겠습니다. A 관계자분은 이건 말 그대로 팀별로 학폭의 정책에 따라서 각 구단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라고 말하신 관계자분이 계셨고요. 또 다른 관계자분 B라고 하겠습니다. B 관계자분은 김유성은 이미 3중 징계를 받았다. 정학, 1차 지명 철회, 거기다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돌아오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을 제시한 관계자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관계자분은 2년 전에 NC 다이노스가 조금 너무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의견을 내신 분도 계십니다. 사실 이 의견은 그때 당시에 박무순 감독님의 의견과 비슷한 의견인데요. 박무순 감독님도 NC 다이노스에 약간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박무순 감독님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것은 NC 다이노스가 1차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 서운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1차 지명을 철회를 하더라도 김유성 선수에 대해서 김유성 선수의 소명의 기회는 주고 나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박 감독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NC 다이노스가 1차 지명 발표가 나고 3일 만에 1차 지명을 철회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현장에서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이 2023 드래프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 시점에서는 예측을 하기가 너무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타 스포츠에서도 그렇고 학폭에 대해서 협회가 어떤 개입을 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향후 앞으로 드래프트까지 남은 시간 동안에 학폭 관련 어떤 이슈가 터져나올지 모릅니다. 타 종목에서 터져나올지도 모르고 야구에서 터져나올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민심의 향배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선수의 라운드를 예측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아마 드래프트 직전까지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KBO의 방침, 여론의 향배, 각 구단들의 학폭이라는 사건을 대하는 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에 따라서 아예 김유성 선수를 배제하는 구단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뽑으려는 구단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질 텐데요. 이런 치열한 눈치 싸움 속에 제가 무언가 독자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만한 확실한 사안이 있다면 영상으로든 아니면 지면으로든 제가 최대한 빨리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실 기사로든 영상으로든 이런 이야기를 독자분들께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소식을 독자분들께 전달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영상 마지막에 담아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밝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